21장, 요거 24가 아니고 21이에요. 21장 첫 번째 강의. 요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리액션 다이나믹스예요. 이 다이나믹스, 그러면 이제 동력학,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말인데, 어떠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또 그로부터 생기는 변형,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야를 다이나믹스 이렇게 얘기하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힘에 관한 걸 스태틱스라고 얘기하고, 정력학. 예, 그러면 웬 다이나믹스냐? 예, 몰리큘러 다이나믹스라는 게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그 움직이면서 화학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걸 다루는 분야를 이제 리액션 다이나믹스라고 불러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기체 상태 반응은 카이네틱 시어리를 써갖고 우리가 이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그 콜리전 시어리를 이용을 해서 기체 상태 반응에서 반응 속도 상수의 의미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리액션 다이나믹스라는 게 결국은 화학 반응이 뭐 충돌에 의해서 일어날 텐데,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지들이 빵빵빵빵 부닥치면서 뭔가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만족될 때 그러한 이벤트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콜리전 시어리는 가스 페이지에서 특히 잘 맞는 거고, 비교적 정량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수식을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 있는데 이게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이 반응의 속도 법칙은 이렇게 되겠죠. A의 농도하고 B의 농도의 1승에 비례하고 속도 상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의 속도 상수를 K2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충돌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돌 얘기하기 앞서서 권투 좋아해요? 권투, 복싱. 복싱이라는 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상대방이 다운이 되면 이기는 거죠. 물론 뭐 판정승도 있기는 하지만 시원스러운 경기를 하면 이제 한 사람이 다운이 되겠지. 그 유명한 복서 중에 옛날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고, 옛날 사람이긴 한데 비교적 덜 옛날 사람 중에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복서들인데, 알리하고 타이슨이 복싱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지 나도 모르겠어. 서로 나이가 원체 많이 달라가지고 둘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둘 다 전설적인 복서야. 둘이서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 둘이서 복싱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누가 이길까? 궁금하네 갑자기. 자, 한 사람이 다운이 될 때는 어떻게 되면, 예를 들면 알리가 타이슨을 다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꽝꽝꽝꽝 자주 때려야 되겠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 때려야 돼. 그래야 그 중에 성공하는 그 타격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때려도 잼 날리듯이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 그죠?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톡톡톡 치다가 팍 치잖아. 그지? 저렇게 톡톡톡 치는 건 이거 잽이라고 부르지. 잽 아무리 맞아봐야 사실 잽 맞고 다운 되지는 않죠. 왜 그래? 이 잽으로 때리는 거는 맞아봐야 그 임팩트가 다운될 만큼 아프지 않으니까 다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주 때려도 잽만 날려갖고는 소용없죠. 그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펀치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펀치를 자주 날렸어. 근데도 상대방이 다운이 안 돼. 언제냐면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막고 있잖아. 이 위에 아무리 때려봐야 소용없죠. 그렇죠? 요 가드를 올리고 있을 때 요거를 피해서 때려야 돼.
그러면 이제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화학 반응도 이와 유사해요. 오늘 지금 얘기한 이 복싱 게임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강의 시간 내내 할 거예요. 자, 충돌 이론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응 속도는 결국은 충돌을 자주 해야 될 거예요. 충돌을. 근데 이 충돌을 자주 한다는 게 복싱에서 아까 얘기하면 자주 때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충돌을 자주 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언제 충돌이 자주 일어날까? 기체 상태 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리액턴트 A도 많고 B도 많고. 그래서 이 넘버 데인시티가 높을수록 자주 충돌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시그마는 콜리전 크로스 섹션인데 덩치가 크면 콜리전 크로스 섹션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덩치가 크면 대충 팔만 뻗어도 그 녀석 얼굴이 이렇게 큰 얼큰이와 대갈장군 얼굴이 이렇게 작은 사람하고 복싱을 하면 아마 얼굴 큰 사람이 불리할 거예요. 막아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사방을 다 막아야 되니까.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크면 자주 충격을 받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민 스피드는 그 어떤 온도가 주어지면 우리가 공부했듯이 민 스피드는 루트 t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죠. 분자량에. 그래서 어떤 온도의 입자들이 있으면 그 해당하는 온도에서 제공하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속도를 가지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다닐수록 더 자주 충돌하겠지, 지들끼리. 그래서 화학 반응의 속도는 분명히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게다가 여기 있는 넘버 데인시티는 뭐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게 되면 몰 농도가 되니까 이 모양하고 비슷하게 식을 좀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서 시그마는 얘기했듯이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고. 자, 여기에서 두 식을 비교해 봅시다. 이거는 등식이고 이건 비례식이지만 뭐 두 식을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똑같잖아. 따라서 속도 상수가 이런 녀석들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네. 속도 상수가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속도 상수는 이런 것들에만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 아까 내가 권투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열심히 때려도 자주 충돌을 해도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을 해야지 작은 에너지 가지고 잽 때리는 것 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도 큰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을 해야 되겠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작은 에너지 갖고 충돌하는 건 프로덕트까지는 못 가고 에너지 배리어를 넘지 못하니까. 그러면 충돌률 중에서 얼마만큼의 높은 비율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일어나는 충돌이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볼츠만 팩터예요. 이게 볼츠만 팩터죠. 익스포넨셜 RT분의 마이너스 2A. 이 볼츠만 팩터, 이건 단위가 없죠. 이 비율만큼 충돌 중에서 EA보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충돌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속도 상수가 이런 것들하고 이게 충돌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 녀석과 연관이 있을 텐데 자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떠한 볼츠만 팩터가 곱해져야 될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만큼의 충돌 중에서 몽땅 다 성공적으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해야 성공적으로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에 의해서 프로덕트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세게 때리느냐 이 얘기를 했고 이 가드 위를 때리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했지. 피해서 때려야 돼요. 따라서 충돌이 일어나는 오리엔테이션, 방향, 배향 이것도 중요해요. 오리엔테이션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드가 있으면 피해가지고 이렇게 때려야 돼. 피해서. 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스테릭 팩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테릭 팩터 P가 또 곱해져야 될 거예요. 어떤 속도 상수는 이런 세 가지 커다란 팩터의 영향을 받을 거다.
기본적으로 자주 충돌해야 될 거다. 이 부분은 인카운터 레이트, 얼마나 자주 걔네들이 만나는지 인카운터 레이트가 연관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에너지 리콰이먼트, 이거보다 에너지가 커야 된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그 다음에 설사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더라도 적당한 방향으로 충돌하지 않으면 프로덕트가 안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곱으로 아마 얘네들이 속도 상수가 표현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럴듯하지? 그지? 그럴듯해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됐어요? 자, 그러면 용어를 좀 봅시다. 요건 이미 배운 거야. 콜리전 프리퀀시 1초당 몇 번 충돌하는지. 소문자 G로 표현한 요 콜리전 프리퀀시는 이렇게 표현됐었어. 요게 같은 몰리큘 AA끼리 충돌할 때, A라는 입자들끼리 충돌할 때 콜리전 프리퀀시는 이렇게 됐었어요. 요게 넘버 덴시티고 렐러티브 민 스피드고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야. 여기는 렐러티브 민 스피드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입자는 아무리 얘네들이 속도를 갖고 있어도 충돌 못하죠. 따라서 상대 속도가 중요한 거였었지. 그래서 여기 렐러티브 민 스피드가 들어가죠. 뭐 같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렐러티브 민 스피드는 민 스피드의 루트 2 곱한 게 렐러티브 민 스피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민 스피드는 이렇게 표현됐었죠. 이거는 1학기 때도 공부했고 2학기 때도 서머리를 한번 했었죠. 얘기했듯이 입자의 질량과 온도의 루트 씌운 거 거기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요 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여기 렐러티브 민 스피드가 앞에 루트 2 곱한 거니까 요 루트 2의 2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부분,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reduced mass의 역수지요. 같은 입자들끼리의 충돌에서 reduced mass가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reduced mass의 역수지, 이게. 그래서 reduced mass를 우리가 mu라고 표현하면 n분의 2는 mu분의 1이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요 얘기야. 요게 reduced mass고, 요게 reduced mass의 일반적인 정의죠. 서로 다른 입자를 다룰 때 reduced mass는 각각의 입자의 질량의 역수의 합, 그게 reduced mass의 역수였었어. 따라서 두 개의 입자가 같은 입자면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니까 mu분의 1은 m분의 2가 되지.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게 mu가 2분의 m이 되는 거고, 그걸 적은 거죠. 이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1학기 때 배웠던 거. 그래서 이렇게 reduced mass를 표현한 이 relative mean speed는 그 서로 다른 입자 간의 충돌을 다룰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지. 여기가 m이 되면 같은 입자일 때 이제 써야 되지만. 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이제 소개합시다. collision density라는 거예요. total collision density. 이거는 단순히 collision frequency에다가 넘버 덴시티를 곱한 거예요. collision frequency small g. 소분자 g에다가 넘버 덴시티를 곱한 거야. 따라서 단위가 뭐냐 하면 얘가 단위 시간당 몇 번 충돌하느냐고, 이게 단위 부피당 개수니까 쟤네들의 곱은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몇 번 충돌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입자들끼리 충돌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A가 A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컬리전 덴시티는 앞에 2분의 1이 필요해. 요 숫자를 2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충돌이라는 이벤트의 횟수는 A가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A를 때리는 거나 뒤에 있는 A가 앞에 있는 A를 때리는 거나 같은 이벤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 카운팅, 충돌의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몇 번 충돌하느냐, 이걸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건데,
앞에 있는 A가 뒤에 있는 A 때리거나 뒤에 있는 A가 앞에 있는 A 때리거나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카운팅하게 되잖아. 그래서 2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요식 컬리전 프리퀀시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있고 렐러티브 민 스피드가 있고 넘버 덴시티가 있는데 A끼리 충돌하는 거니까 거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블 카운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 1이 있는 거고 식은 간단해요. 그렇죠? 이게 컬리전 덴시티라고 불리우는 놈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입자 간의 컬리전 덴시티는 어떻게 되느냐? 뭐 똑같아요. 컬리전 프리퀀시에다가 넘버 덴시티 곱한 건데 A하고 B 사이의 충돌이니까 A의 넘버 덴시티하고 B의 넘버 덴시티가 있고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렐러티브 민 스피드 있고 그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있고 식이 똑같지? 근데 하나가 달라. 뭐가 달라요? 2분의 1이 없네. 그지? 네. 이거는 좀 사정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던 알리하고 타이슨이 경기를 하는데 알리가 타이슨 때려갖고 타이슨이 다운되는 거하고 타이슨이 알리 때려서 알리가 다운되는 거하고 다르죠. 예.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지만 일어난 결과는 전혀 다르지. 그렇죠? 따라서 2분의 1로 나눌 이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넘버 덴시티가 있는데 넘버 덴시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이게 몰롱도니까 몰롱도에다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넘버 덴시티고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얘를 바꿔주게 되면 결국은 컬리전 덴시티를 우리가 몰롱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렐러티브 민 스피드는 리듀스드 매스로 표현된 요 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앞에서 소개한 식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야.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그지? 혹시 질문?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콜리전 크로스 섹션, 이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A하고 B 사이에 충돌을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 A라는 입자가 있고 여기 B라는 입자가 있어요. A의 지름이 dA고 B의 지름이 dB예요. 따라서 이 녀석의 반지름은 2분의 d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의 반지름은 2분의 dB겠지. 그렇지? 그러면 A의 반지름, 여기 A의 반지름이고 여기 B의 반지름이죠. A와 B의 반지름의 합,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 길이를 우리가 D라고 해요. 이걸 콜리전 다이아미터라고 불러요. 왜 이걸 콜리전 다이아미터라고 부르냐 하면 A하고 B라는 입자가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 충돌이 일어난다? 두 입자의 중심이 콜리전 다이아미터보다 가까운 거리에 오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지? 두 입자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두 입자의 중심이 이 D보다 멀리 벗어나 있으면 얘네들이 아무리 세게 돌아다녀도 빨리 돌아다녀도 충돌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D를 갖다 우리가 콜리전 다이아미터라고 부르고 이 콜리전 다이아미터를 반지름으로 해서 그린 원,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그린 원, 이게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에요. 콜리전 크로스 섹션. 따라서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콜리전 다이아미터의 제곱에다 파이 곱한 거다. 그리고 콜리전 다이아미터라는 건 A하고 B의 입자의 반지름의 합이에요, 그냥. 2분의 dA 더하기 2분의 dB니까 반지름의 합이죠. 이런 의미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어이구, 뭐가 한꺼번에 튀어나왔어, 또. 슬라이드 쇼가 제대로 안 됐네. 그냥 봅시다. 이거 앞에서 얘기한 거지. 콜리전 크로스 섹션. A하고 B가 충돌할 때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이 콜리전 다이아미터의 제곱값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콜리전 다이아미터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A끼리 충돌할 때의 콜리전 크로스 섹션을 생각해 봅시다. A끼리 충돌할 때. A끼리. 그러면 이 그림에서 얘하고 반지름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그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그 위에 있는 A라는 입자의 반지름, 그다음에 밑에 있는 A라는 입자의 반지름, 그 두 개의 합이니까 지름이지요, 그죠? 그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이니까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A끼리 충돌할 때의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B끼리 충돌할 때의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A고 이것도 A라면 얘의 반지름, 또 요거의 반지름도 또 DA겠지. DA 더하기 2분의 DA 더하기 2분의 DA면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DA가 될 거고, D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되니까 파이 D의 제곱이 콜리전 크로스 섹션이 되겠지. B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한편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A, B 사이의 충돌이죠. A, B 사이의 충돌이 일어날 때 콜리전 크로스 섹션은 파이 D의 제곱이었고, 여기서 D에다가 요거 대입합시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2를 바깥으로 뺐어. 그럼 여기가 4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4가 돼서 나오고, 요거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루트를 씌워서 들어가야 되겠지. 예, 그래서 루트 씌워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녀석이 뭐야? 요 녀석이 바로 요거에다 루트 씌운 거고, 얘는 요거에다 루트 씌운 거죠. 따라서 식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우리가 A끼리 충돌할 때의 콜리전 크로스 섹션과 B끼리 충돌할 때의 콜리전 크로스 섹션을 알면 이 식으로부터 A, B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콜리전 크로스 섹션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지? 네. 자, 이거 여기까지 일단 해두고 하던 얘기 마저 합시다. 앞이라는 게 여기 A하고 B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콜리전 덴시티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뭐 말 나온 김에 A끼리 충돌할 때 콜리전 덴시티도 한번 해볼까? A끼리 충돌할 때 콜리전 덴시티, 이거는 얘기했던 대로 앞에 2분의 1이 있고, 콜리전 크로스 섹션에다가 렐러티브 민 스피드, 그 다음에 넘버 덴시티의 제곱이죠. A하고 A가 충돌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렐러티브 민 스피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여기서 리듀스드 매스는 결국은 2분의 m이기 때문에 그거 집어넣으면 여기가 m분의 2가 되겠죠. m분의 2가 되고, 뭐 이 식을 정리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같은 입자들끼리 충돌할 때 콜리전 덴시티 식은 서로 다른 입자끼리 충돌할 때 콜리전 덴시티 식하고 약간 다르게 생겼지만 뭐 개념은 똑같아요. 그렇지? 요걸 또 아보가드로서 나눠주게 되면 몰롱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나 자주 충돌이 일어나는지 심하게 단위 부피당, 단위 시간당 따져보면 상온 상압 300켈빈 뭐 1기압에 존재하는 N2 가스 분자량이 28g/몰인 N2 가스 같은 경우에 그 콜리전 다이아미터가 280 피코미터래요. 그 값들을 넣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와. 34승. 1초당 1세제곱미터당 5 곱하기 10의 34승. 아보가드로 수도 무지하게 큰 수인데 아보가드로 수보다 11승이 더 크지 지금. 그죠? 겁나게 큰 수죠. 그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왜 계산해 본 거야? 자주 충돌해야 된다며, 첫 번째 요구 조건이.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한번 따져봤어. 물론 이 얘는 A끼리 충돌하는 걸로 따졌죠. 근데 뭐 N2하고 O2가 충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잖아. 앞에 있는 식 가지고. 해보면 그것도 이거 못지않게 큰 수가 나와요. 뭐 O2하고 H2 충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이렇게나 많은 충돌 중에는 에너지 리콰이어먼트를 만족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하는 녀석도 그 비율이 설사 작더라도 충돌의 개수 자체는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일단 충돌이라는 시도 자체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리콰이어먼트가 만족되고
만족되더라도 오리엔테이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적당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충돌하는 비율이 설사 작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충돌 자체가 이렇게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카운터 레이트, 에너지 리ኳ이어먼트, 스테릭 리ኳ이어먼트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충돌이 꽤 큰 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기본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기체 상태에서 입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자주 충돌해요. 무지하게 큰 수.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리ኳ이어먼트 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충돌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따라서 A하고 B가 충돌을 해갖고 많이 충돌을 하는데 반응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 A의 개수는 줄어들 거예요. 리액턴트 A의 개수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A의 넘버 데인시티가 변하는 걸 보면 줄어드니까 앞에 마이너스고 얘가 얼마나 빨리 줄어드느냐라는 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컬리전 데인시티가 크면 클수록 얘가 빨리 줄어들겠죠. 그지? 그런데 이것만 만족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볼츠만 팩터를 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했듯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지 깔짝깔짝 잽을 때리는 것 같고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볼츠만 팩터를 곱해야 돼. 이 녀석을 여기다 곱한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눴어. 네, 양변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와 그 충돌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 액티베이션 에너지 넘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충돌한 거 맞아? 하고 따진 거야, 지금. 요 컬리전 데인시티 식을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집어넣었죠?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약분하고,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 여기 하나만 남고, 식이 이렇게 표현되죠? 그지? dt분의 da는 아까 이게 엘리멘터리 레이트 롤을 따른다고 했었지. 그러면 dt분의 da는 마이너스 속도 상수 곱하기 A의 농도, B의 농도 이거였었잖아. 속도 법칙이. 두 식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아레니우스 식에서 A라고 쓰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그렇죠? 요게 바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네.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래. 말이 헛나왔어요. 다들 가만히 있네. 네. 요게 바로 속도 상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바이몰리큘러 엘리멘터리 리액션에서 dt분의 da는 마이너스 k 그다음에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니까 바로 이 부분이 속도 상수 k에 해당된다는 거고 이 녀석을 이제 보면 아레니우스 식이 a 곱하기 익스포넨셜 텀이잖아. 볼츠만 팩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에 해당되게 되겠죠. 요 똑같은 식을 그냥 다시 쓴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저 렐러티브 민 스피드니까 이렇게 쓴 거야. 뭐 같은 식이에요. 자, 요 부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게 바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에 해당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속도 상수 공부할 때 속도 상수는 이름만 상수지 상수 아니다. 무늬만 상수지 실제 상수 아니다. 왜? 속도 상수의 요 아레니우스 식에 보면 요 익스포넨셜 온도에 관한 익스포넨셜 펑션이잖아. 그래서 온도의 함수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의존하는 함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는 온도에 별로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었지. 기억나요? 네. 어떠한 T1이라는 온도에서 속도 상수를 우리가 알 때 T2라는 온도에서 속도 상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질문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는 온도가 조금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선
우리가 새로운 온도에서의 속도 상수를 계산할 수 있었어. 기억나죠? 그때 우리가 가정했던 게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는 온도에 별로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 이 부분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온도 있잖아. 루트 t. 그렇죠? 온도 있죠.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도 온도에 영향을 받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 거기서 온 거죠. 인카운터 레이트를 우리가 따질 때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를 따질 때 나온 놈이야. 특히 이 온도는 렐러티브 민 스피드에서 온 거고. 그렇죠? 저 온도에 해당하는 만큼 카이네틱 에너지를 갖고 돌아다니는데 그 에너지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높으면 뭐 일단 에너지 리콰이어먼트를 통과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격 그래갖고 다시 리액턴트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거였었잖아.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거를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얘를 프리퀀시 팩터라고 또 불러요. 프리퀀시 팩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 앞에 있는 놈들이 나온 이유가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를 따질 때 나온 거잖아. 지금 우리가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녀석이 익스포넨셜 앞에 있다라는 뜻에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이름은 프리퀀시 팩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이 앞에 있는 걸 A라고 쓰면 그게 이제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 되는 거고, 자, 얘가 이제 프리퀀시 팩터인데, 결국은 뭐야? 여기 있는 값들만 알면 우리가 프리퀀시 팩터 또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 예? 원래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실험적으로는? 실험적으로는 온도에 따라서 속도 상수를 쭉 구해서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하면 기울기로부터 액티베이션 에너지 나오고 y절편으로부터 A 값,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A가 구해지는 거였었죠. 네. 실험적으로 그렇게 구하지만 이론적으로 계산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제?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면. 이 식 자체는 이제 가스 페이지라고 가정하고 콜리전 시어리를 통해서 유도한 식이니까 가스 페이지 리액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런데 얘를 한번 봅시다. 얘를 여기에 네 가지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 있어요. 네 가지. 어떤 사람이 실험도 하고 실험을 했다라는 건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그렸다는 거예요. 실험을 해서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그리고 각각의 실험에 대해서 y절편으로부터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를 계산해 보니까 그림으로부터 얻으니까 이 값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실험값이야. 그리고 이론값, 이 이론값이라는 건 요식 갖고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요식 갖고 계산한 이론값들을 딱 비교해 봤어, 지금. 그랬더니 첫 번째 거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대충 10의 10승이네. 그렇죠? 실험값이 10의 10승이고 이론값은 대충 6 곱하기 10의 10승이야. 그러니까 한 6배 차이 나죠? 근데 어때? 오도가 얼추 비슷하지? 얘도 10의 10승, 얘도 10의 10승. 그렇죠? 이 정도면 잘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론값하고 실험값하고 비교했는데 이렇게 오더가 맞을 정도로 숫자가 나오면 어유 잘 맞네요 하고 박수 쳐줘야 돼. 저걸 보고서는 6배나 차이 나는데요. 그게 뭐가 맞아요?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론하는 사람들은 할 맛이 안 나요. 네. 이거 훌륭하시네요. 잘 맞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거는.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이 문제야. 이거 봅시다. 실험값이 10의 7승. 얘는 10의 10승. 그죠? 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 한 1000배 차이 나. 그지? 실험값이 훨씬 작아요. 실험값이 뭐야? 이게 실제 값이야, 이거는. 그럼 얘는 이론이 뭐가 좀 부실하다는 거지. 이론값이 너무 크게 나왔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는 6승인데 얘는 11승. 이거 10,000배 차이 나네. 10,000배가 뭐야? 10만 배 차이가 나네, 거의. 10만 배보다 더 나는구나. 얘 너무 많이 난다, 나도. 그지? 많이 차이 나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작아. 그 다음에 이건 더 특이해. 이건 더 특이해. 실험값이 더 커.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얘는 11승인데 얘는 12승이야. 더 커.
그렇죠. 이상하지. 예. 얘네들이 왜 이런지 이걸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에서도 건투 가지고 얘기했듯이 이 시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고려한 건 뭐예요? 얼마나 자주 충돌하느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충돌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그것만 따진 거야. 인카운터 레이트하고 에너지 리콰이어먼트만 따진 거예요. 따지지 않은 게 뭐예요? 오리엔테이션, 충돌의 방향, 스테릭 팩터를 고려 안 했죠. 따라서 스테릭 팩터를 고려하면 이제 이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이해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스테릭 팩터 얘기를 해봅시다. 스테릭 팩터. 자, 이거는 얘기 안 할 거야. 이 정도면 잘 맞는다고 하고 박수 칩시다. 첫 번째 거는. 잘 맞는 거야. 자, 두 번째, 세 번째. 얘네들 실험값이 훨씬 작아. 이 작은 이유가 바로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이 위에 때리는 건 소용없다. 아무리 자주 세게 때려도 여기 때리면 소용없다라는 거야. 물론 타이슨이 내 팔을 때리면 이거 아마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비교는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에 그 두 번째 반응 수소하고 카메라 좀 일로 옮겨주세요. 수소하고 에틸렌이 반응을 해서 에탄이 되는 반응이야. 그러면 먼저 수소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죠. 오비탈로 그리면 요 s 오비탈하고 요 s 오비탈이 오버랩되면서 시그마 결합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에틸렌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그리는 걸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죠? 시그마 결합이 이렇게 쭉 있고 이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요 s 오비탈하고 요거의 sp3 s 오비탈하고 sp3 요 sp3 sp3 요거 sp3하고 또 s 오비탈 sp3하고 s 오비탈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골격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p 오비탈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게 이제 에틸렌이지. 그지? 네. 얘하고 충돌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 이제 이거죠.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에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충돌을 해야 얘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충돌의 오리엔테이션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뭐 한 10,000배, 1,000배 아니구나. 10,000배가 한 10만 배 차이 나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충돌해도 그 중에서 성공적으로 프로덕트 만드는 거는 1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그런지 그림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어떻게 충돌을 해야만 프로덕트가 될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수소하고 얘가 결합을 하고 요 수소가 또 이거하고 결합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여기 p 오비탈이 아니고 이제 여기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충돌해야 돼. 이렇게. 마치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듯이 잘 맞춰서 해야지. 여기 우주정거장이 이렇게 있는데 우주선이 막 아무 방향으로 오면은 여기에 도킹을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요 방향으로 똑 때려야 돼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때리거나. 일로 때리고 다 소용없어. 그런 거는. 그렇죠? 이 비교하고 사실 똑같아요. 아무리 세게 때려봐야 이런 데 때리고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로 톡! 일로 떨어져야지. 그렇지? 자, 그 이유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이 값보다 훨씬 작은 프리퀀시 팩터 값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식으로 유도해 놓은 그 식에는 저 오리엔테이션이 고려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스테릭 팩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크로스 섹션 중에 콜리전 크로스 섹션 전체가 다 유의미한 건 아니다라는 거야. 아까 칠판에 그린 여기에서 에틸렌 분자가 이렇게 커다랗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나머지는 다른 데 때려봐야 다 소용없어. 그렇지? 그래서 콜리전 크로스 섹션 중에 실제로 반응에 기여할 수 있는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훨씬 작다. 그래서 요 값에다가 P 곱한 게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이 개념에 의하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이 콜리전 크로스 섹션보다 작은 면적일 거야. 작은 면적. 따라서 이 P 값, 스테릭 팩터 값은 일반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겠지. 얘는 한 10만 분의 1 정도가 되는 값이고 얘는 한 1000분의 1 정도가 되는 값이고 굉장히 스테릭 팩터 값이 작죠. 이 테이블을 보고 스테릭 팩터는 어떻게 계산해? 요 숫자 나누기 요 숫자 하면 그게 스테릭 팩터지. 요 숫자 나누기 요 숫자 이렇게. 그렇죠? 이 그림으로도 표현했듯이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크더라도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 이렇게 작다라는 거예요. 칠판에 있는 에틸렌 저 그림처럼. 자, 여기까지 질문.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네. 자, 그래서 레이 콘스탄트는 결과적으로 요게 원래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였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스테릭 팩터까지 곱해줘야 되는 이 전체가 이제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가 돼야 되겠죠. 실험적으로 얻어지는 건 이 전체가 계산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는 여기까지만 계산이 돼. 왜냐하면 우리가 P 값을 이론적으로 지금 모르니까. 따라서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 값이, 요 P를 뺀 요 녀석이 계산이 되고, 실험을 하게 되면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통해서 이 전체가 계산이 되고, 따라서 그 두 값의 비율로부터 우리가 스테릭 팩터 P를 알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지? 얘를 하나 봅시다, 얘. 얘가 바로 요거야. 방금 칠판에 그랬던 이 반응. 이 반응, 이 테이블에서도 줬던 것처럼 실험을 했더니 1.24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왔어요. 스테릭 팩터가, 아니, 프리퀀시 팩터가. 따라서 우리가 P 값을 그 실험 값이 이게 나온 거니까 P 값을 알려면 요 이론 값을 계산하면 되겠지. 물론 앞에 그림에 요 이론 값 계산한 게 있어, 여기. 그래서 7.4 곱하기 10의 11승이니까, 요 값을 7.4, 이 값을 7.4 곱하기 10의 11승으로 나누면 P가 나오겠죠. 하지만 요거 갖고 여기에 숫자 넣어갖고 계산해보라는 거야.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P 값은 실험 값하고 이론 값, 저 비율인 거고, 이론 값은 요 부분이니까 요거. 필요한 정보 얘네들 다 집어넣고, reduced mass는 그 에틸렌하고 수소의 매스 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값들을 넣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그 테이블에 있던 그 값이 나와요. 시그마? 여기 시그마 있구나. 시그마도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얘네들의 그 콜리전 다이아미터를 이용해서 시그마 값 계산하고, 그래서 얘네들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테이블에 있는 그 앞에 보여줬던 그 테이블에 있는 이론 값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실험값과 이론값의 비율로부터 스테릭 팩터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스테릭 팩터가 한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로 무지하게 작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렇죠? 자, 이제 다 했어. 다 했는데 약간 찝찝한 게 하나 있지. 아까 테이블에서 그 네 번째 반응.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스테릭 팩터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6승이나 나오는구나. 스테릭 팩터는 일반적으로 1보다 작은 숫자예요.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 콜리전 크로스 섹션보다 작기 때문에 이 칠판에 그린 그림처럼 실제로 반응에 기여하는 부분은 급소는 내 몸 전체 중에 급소는 몇 군데 안 되거든. 이런 데는 급소 아니에요. 여기 때려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1보다 작은 값이고, 그리고 리액턴트 분자들이 복잡하고 등치가 클수록, 복잡한 구조일수록 작아요. 왜냐하면 복잡하고 등치가 큰 분자라는 건 뭐예요? 결국 화학 반응을 할 때는 얘네들이
원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분자라면 그 원자들이 만들고 있는 결합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결합들 중에 특정 결합이 화학 반응에 관여할 텐데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결합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 분자 안에. 따라서 등치가 크고 복잡할수록 스테릭 벡터 값은 1보다 많이 작은 값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찜찜한 거는 아까 테이블로 보여줬던 것 중에 이 반응. 이 반응은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더 커. 이게 뭔 일이냐라는 거야. 이게. 응? 물론 인간사를 보면 좀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두운 밤에 타이슨을 내가 만났어. 근데 타이슨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일부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타이슨이 때리는 척만 해도 기절할 거예요. 그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 왜 어떻게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더 클 수가 있어? 스테릭 벡터가 프리퀀시 벡터가. 그죠? 이상하잖아. 많이 이상하죠. 많이 이상해. 4.8배예요, 지금. 이 숫자 나누기 이 숫자 하면 그게 스테릭 벡터인데 스테릭 벡터 값은 얘기했듯이 1보다 작은 게 정상인데 4.8이 나와. 이 값 나누기 이거 하면 시그마 스타 나누기 시그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값이 4.8이다 이 말이에요. experimental value of A 나누기 theoretical value of A 한 값은 결국은 얘 나누기 시그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값이 4.8. 스테릭 벡터 4.8. 어떻게 1보다 큰 숫자가 나왔냐?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또 설명하려고 애를 썼겠지 누군가가. 그 메커니즘이 바로 작살 메커니즘. 이런 표현 쓰지요. 어우 작살이다. 이런 얘기 누가 하던데.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언제 쓰는 표현이야 그런 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썼는데 난 어렸을 때 안 썼거든. 우리 때는 없던 표현이야. 막 뭐가 상상을 초월하게 뛰어나오고 뭐 멋있는 게 있을 때 작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그 작살이 아니고 하푼 고래 잡을 때 쓰던 작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푼이라는 게 작살 그림 요거예요. 포경선 고래 잡는 배. 고래 잡는 배가 이거는 좀 현대화된 포경선이지만 옛날에도 포경선은 작살을 쏴요. 고래한테. 근데 이 작살은 일종의 화살 같은 건데 쭉 날아가서 고래 등에 꽂히고 이 끄트머리에 밧줄이 달려 있어. 이 밧줄은 배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내가 이 배에 작살이 있는데 이 작살에 달려있는 로프의 길이가 100m야. 그러면 이제 눈이 좋은 사람이 딱 망을 보다가 멀리서 고래가 보여요. 그러면 이제 위에 뭐 돛대 같은 데서 고래 보인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선장이 딱 보다가 그래 우리 로프 길이는 100m인데 고래가 지금 150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러면 작살을 발사시키지 않죠. 기다려. 살금살금 접근을 해가지고 100m 이내에 들어왔어.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 발사 그래갖고 평 해서 고래 등에 딱 꽂히면 그 다음에는 이 고래는 누구 고래야? 그 작살 쏜 놈 고래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얘는 이미 로프하고 이 작살을 통해서 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땡기기만 하면 이건 내 거야. 그렇죠.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래의 크기는 작아요. 하지만 일단 작살에 의해서 등에 꽂혀가지고 있으면 그 멀리 있는 개가 그 밧줄의 길이에 해당되는 그 반경 안에 들어와서 일단 꽂히기만 하면 걔는 내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컬리전 크로스 섹션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작살 메커니즘. 아우 작살이야 진짜. 설명은 더 팬시해. 자, 이 포타슘이죠. 여기 브로민이에요. 이게 가스 페이지에서 반응을 할 때 단순히 기냥 충돌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온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포타슘은 주기율표에서 1조 원소죠. 알칼리 금속이지
따라서 쉽게 이온화가 되죠.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그 뭐죠? 그 노블 가스의 구조를 갖게 되지. 그래서 포타슘은 K 플러스로 변하고 Br2가 브로민이 Br2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온화가 되고 나면 둘 다 이온이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인터랙션이 작용해? 쿨롱 인터랙션. 그래서 이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쿨롱 인터랙션이 마치 그 밧줄이 고래와 포경선을 연결해서 도망 못 가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온화가 되고 이온들 사이에 쿨롱 인터랙션, 이게 어트랙션이죠. 이거에 의해서 잡혀있는 그러한 형태일 거다. 그러면 그냥 가스 페이지에서 충돌하는 것보다는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 커지지 않겠냐? 왜냐하면 잡혀있으니까. 쿨롱 인터랙션에 의해서 잡혀있으니까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액면상 콜리전 크로스 섹션보다 훨씬 커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설명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럴듯해 일단. 말로는 그럴듯해. 그죠? 이 메커니즘이 맞다면 이제 뭐가 검증이 돼야 돼요?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예상되는 스테릭 벡터 값이 실제 실험값 이거 나누기 이거에서 나온 이 스테릭 벡터 4.8하고 비슷한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스테릭 벡터 4.8이라는 이 값이 이 하품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하고 잘 일치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쿨롱 인터랙션이 이제 이온들이 잘 못 돌아다니게 방해할 거고, 그래서 크로스 섹션이 확장되는, 커지는 효과를 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스테릭 벡터 P를 계산해 볼 건데, 이 스테릭 벡터 P 값이 이론 값하고 잘 맞으면, 실험 값하고 잘 맞으면 이 하품 메커니즘, 그래, 그럴듯하다 하고 이제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야. 계산해 봅시다. 이 메커니즘에 의하면 포타슘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브로민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면 포타슘은 이온화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어떤 중성 입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필요한 에너지, 전자를 중성 원자로부터 떼내서 이온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온화 에너지. 그렇죠. 이온화 에너지. 이 이온화 에너지는 플러스 값이야, 마이너스 값이야? 플러스 값이죠. 입자한테 우리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그 전자를 받는 거죠. 중성이었던 브로민 분자가 전자를 받아서 이온이 되는 거지, 음이온이.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부르는 거죠.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은 마이너스 에너지 값이고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플러스 에너지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쿨롱 인터랙션이 있는데, 쿨롱 인터랙션 중에서도 리펄션이 아니고 어트랙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트랙션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이지, 이것도.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들을 보면 포타슘에 대해서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플러스 값이고, 브로민에 대해서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마이너스 값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이온이 되고 나면 쿨롱 어트랙션이 존재하고, 그 어트랙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공부했지. 그죠? 차지드 파티클 두 개가 있을 때,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차지드 파티클 두 개가 있다고 칩시다. 둘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에너지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요 전하량이 Q고 요게 Q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Q 곱하기 Q 프라임 이거잖아. 그죠? 이거 일반 물리 시간에 공부한 거지. 이제 이렇게 돼요. 네. 자, 근데 두 개의 차지가 서로 다르면 앞에 마이너스고 같으면 플러스인데 지금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그리고 하나는 K 플러스고 하나는 Br2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 1의 차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의 차지지만 둘 다 차지는 엘리멘터리 차지만큼 갖고 있는 거지. 그죠? 플러스 1의 차지라는 게 플러스 1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쿨롱의 차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엘리멘터리 차지는 이제 Br2 마이너스의 차지고 플러스 엘리멘터리는 K 플러스의 차지를 의미해요. 따라서 마이너스 엘리멘터리 차지의 제곱 이거야. 여기 있는 소문자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얘기하는 거고 엡실론 제로는 백큐ම් 퍼미티비티 상수값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R은 두 개의 차지드 파티클 사이의 거리야. 어찌됐건 이건 어트랙션이기 때문에 앞에가 마이너스고 서로 차지가 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이 세 개의 에너지의 합이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 이 세 개의 에너지가 뭐예요? 포타슘이 전자를 잃어버려서 Br2가 그걸 주워 먹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쿨롱 어트랙션이 작용한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러한 에너지들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들을 다 합쳤더니 에너지 값을 다 합쳤더니 이게 플러스가 나왔어.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야? 그런 일 안 벌어진다는 얘기죠. 네. 다시 포경선으로 돌아가면 야 고래가 보인다 했어요. 근데 한 200m 바깥에 있어. 근데 이 멍청한 선장이 자기네 밧줄은 100m밖에 안 되는데 발사 그런 거예요. 그게 잡혀요? 안 잡히지? 그럼 바보 같은 놈이죠. 바보 같은 분이시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놈들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되고 반응 전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깁스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얘네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야.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따질 거는 이 에너지들을 다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걸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나 얘는 두 입자 사이의 거리하고 무관한단 말이야. 이거는 포타슘의 이온화 에너지고 이건 일렉트론 어피니티니까 이 값과 이 값은 거리에 무관해요. 거리와 연관되어 있는 건 어느 거야? 요거예요, 요거. 두 입자 사이의 거리와 연관되어 있는 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값이 작아요. 작은 마이너스 값이 됐다가 너무 멀면 0이 돼버려. 0이 돼버려, 얘가. 따라서 너무 멀면 전체 에너지의 합이 플러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 불리하죠. 가까워지면 어느 순간 전체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면 이제 작사를 발사해라 라고 파이어 할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언제 전체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지 그걸 따지면 되지. 그럼 그 거리보다 가까워지면 무조건 포타슘에서 전자가 얘네한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전체 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그 거리를 구하면 그거보다 가까운 거리에 두 입자가 존재하면 무조건 작살은 발사되는 거예요. 지금 연력학적으로. 그렇죠? 자, 따라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에너지를 E라고 내가 표현하면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 다음에 쿨롱 어트랙션 얘네들의 합을 고려해야 되는데 요 값이 0이 되는 그 순간을 따지면 돼. 요 값이 0이 되는 그때에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내가 R스타라고 합시다. R스타. 이게 어떤 크리티컬한 거리니까 크리티컬 밸류를 R스타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R스타일 때는 여기가 0이니까 이항에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바로 이 R스타를 반경으로 하는 원, 그게 바로 콜리전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이 될 거다라는 거야. 충돌에 관한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이 R스타를 반경으로 하는 원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프가 100m짜리면 배로부터 100m 거리 안에 거리를 두고 원을 딱 걷을 때 그 안에만 고래가 들어오면 다 그 고래는 내 거다 이거지. 포수가 아주 유능한 포수가 있을 때 쏘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을 때. 자, 그래서 R스타를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을 정하는 그 반지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은 파이 R스타의 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이 R스타에다가 묘식을 대입하면 되겠지. 나머지 다 이항해가지고 R스타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를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수식이 시그마 스타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근데 이제 스테릭 벡터라는 게 실험값하고 이론값의 비율인데 달리 얘기하면 리액티브 크로스 섹션을 콜리전 크로스 섹션으로 나눠준 값인데 여기서 얘는 파이 d의 제곱이고 얘는 파이 r 스타의 제곱이니까 파이 약분하고 남은 식이 이렇게 될 거고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문헌을 찾아서 여러분 책에 보면 이 값들이 다 나와요. 브록의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 포타슘 그 값 이렇게 되고 브로민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값 그다음에 여기 뭐야 그 콜리전 다이아미터 포타슘하고 브로민의 그 레디우스로부터 콜리전 다이아미터를 구해가지고 이 값을 여기다 다 집어넣고 나면 P 값이 4.2가 나옵니다. 잘 맞잖아? 아까는 4.8이었는데. 그렇죠? 그지? 실험을 해서 얻은 값과 스테릭 팩터가 고려되지 않고 계산한 이론값 간의 비율이 스테릭 팩터인데 스테릭 팩터가 아까는 4.8이었는데 하품 메커니즘을 가정을 해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4.2가 나와요. 그럼 엄청 잘 맞는 거지. 그렇죠? 박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죠? 어우, 작살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그지? 기특하죠? 아주 이 사람 이거 밝혀내고 나서 아마 짜릿짜릿했을 것 같아. 쾌감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야.